엔터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가능성을 근거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엔터 주식을 추천을 계속 했었고요. 맞아요, 계속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현재 중국의 스탠스가 한국을 팰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그랬다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일본은 사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래도 한국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을 옛날 사드 때처럼 그냥 막 두들겨 패면은 당연히 뭐 미국으로 좋든 싫든 그렇게 붙어버리게 될 경우는 자기네들이 입지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공교롭게도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죠. 한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달 첫 번째 주에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슈들 쭉 한번 훑어보고요. 월간 전망까지 좀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참 4월도 힘들었는데 5월도 초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또 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사님 요즘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좀 어떤 부분들 주목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편하게 잘 계셨습니까? 어디 휴가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네. 좀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더 탔을 거예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여튼 잘 쉬셨으니 다행입니다.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볼까요? 5월 시장 일단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사님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고 하나하나 좀 쪼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월은 좀 어떨까요? 일단 4월은 뭐 막판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구간이었던 건 사실인 그렇죠. 것 같고요. 또 5월 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세린메이. 세린메이. 이제 5월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 10년치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10년 가운데서 하락했던 연수가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린메이라는 말이 있으면 사실은 절반 이상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년입니다. 아 그럼 4번만 오르고 네 번 6번은 오르고 떨어졌다. 6번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린메이 되네. 세린메이라고 하기는 조금 또 애매할 수도 있죠. 절반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죠. 세린메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7할, 8할 이상의 맞아요, 하락이 사실. 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5월은 상대적으로 좀 잔인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기억에도 5월은 이렇게 편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5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심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그 연초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반등 순환매 얘기를 하면서 그 2월 말쯤 돼가지고 3월 들어와가지고 첫 주에 3월 달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음 바퀴 돌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4월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게 보면 4월 말부터의 반등은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지금 시장 구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쉬는 동안에 그 환율이 또 이제 급변동을 했었잖아요. 대만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틀 만에 뭐 10%가 막 등락이 오가는 이게 뭐 주식인지 환인지 모를 정도의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변수는 결국은 환율을 그리고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주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바닥은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발표된 거 이외에 뭐 중국에다가 관세 245% 부과해 놓고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트럼프 입을 통해 가지고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트럼프가 그 중국하고 뭐 접촉을 하고 있네, 뭐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네, 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 가가지고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5월 중에는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지수의 어떤 하방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5월은 어쩌면 개별장의 형태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별장이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1월 말 2월 달
한 달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섹터별 순환매 형식으로 해서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도 그 안에서 그 순환매가 되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5월달 장에 대해서는 3월, 4월보다는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5월은 세린매라고 하지만 오히려 3월, 4월보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그 이유는 관세 이 부분이 어쨌든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월달 주식시장에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큰 변수가 관세,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이게 사실은 뭐 두 가지가 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5월 달은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4월 말부터 이제 오늘까지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만히 보시면 섹터별로 보시면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른 또 섹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이끌고 가는 장세처럼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순환매로 돌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방의 리스크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제한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살짝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 그냥 덩다리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대만 달러가 급등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대만 달러 급등은 사실은 중국 위안화를 건드릴 요인들은 아닌데 문제는 최근에 홍콩 달러가 이제 또 덩달아서 급등을 맞아요. 했는데 홍콩 달러가 또 심하게 급등을 해버리면 중국 위안화 이제 절상 요인이 되죠. 예. 그게 이제 압력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위안화 매수세가 강력해지는 어떤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위안화가 절상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은 디플레 상황인데 네. 여기에 수출까지 또 이제 또 경쟁력이 좀 저하가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용인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준을 0.5%를 낮췄고 네네네. 내일 아마 LPR 금리를 0.1% 또 낮추는 걸로 지금 그렇다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위안화 약세로 바로 전환이 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에 관세 가지고 그 때릴 때만 해도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특유의 전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환이 그러니까 외환 쪽에서 이제 튀니까 바로 그 대응을 이제 발표하고 그 영향으로 이제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보다 더 약한 고리가 환이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위안을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하고 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홍콩 달러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당국에서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제 반응을 좀 보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시에는 그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말 잘 듣는 5개 국가, 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처음에 우선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 타결된다, 뭐 당장 다음 주에 된다, 뭐 근데 지금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블러핑이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오히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걸 거고요. 사실은 모든 타겟의 최종점은 그거였잖아요.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이 타겟이면서 동시에 이번은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을 타겟으로 때리면서 동시에 그 여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할 만한 어떤 산업의 기반을 갖다가 다 뺏으려고 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작전을 펼치려고 근데 그랬던 거죠. 고립은 고립인데 문제는 바이든은 포위를 해서 고립하자는 쪽이었었고 그렇죠.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가 아니라 내가 쟤를 잡아야 되니까 네 거 다 내놔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최종 타겟이 중국이다가 아니라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의 타겟은
전 미국 말고 다 합니까? 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반발을 불러일으킨 그렇죠. 거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될 거고, 일본이 이 정도로 나간다라는 건 사실 일본의 그간의 이미지, 말 잘 듣는 푸들, 그 이미지를 깬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할 정도라고 하면 이게 국가 생존 전략과 관련된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이제 말을 다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당장에 나올 게 없다라고 본다면, 당장에 뺏을 만한 게 없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일기 때 약속 이행하지 않았었던 부분부터 일정 부분을 갖다 회복을 한다든지, 또 이제 오늘이었나요? 비레크먼이 그런 얘기 했었죠. 중국 관세 관련된 거를 갖다가 9개월인가 유예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도 뭐 대폭 낮추고요. 절반 이하로. 네. 9개월을 유예해야 되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대비해 가지고 타국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시간적인 그렇죠. 여유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뭔가 주는 척하면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보면서 여전히 미국이 탐을 내고 있지만 함부로 쉽게 못 건드릴 수 있는 영역들, 그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덧붙이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쨌든 지금 내수 부양에 대해서는 오늘 뭐 지준 낮춘 것도 물론 위안화 이슈도 있지만은 내수와도 관련이 그렇죠. 된 사실은 거니까.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중국 내수와 연관돼 있는 기업들, 그런 쪽 산업들에 대한 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래도 5월 달은 좀 대응하기가 좀 쉽다기보다는 좀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최대 이슈는 따지고 보면 이제 관세 쪽보다는 이제 환율 이슈로 좀 보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좀 원화가 어쨌든 오늘 다시 1,400원대 근처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7일 기준이죠. 출발점은 1,38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5개월 만에 1,300원대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하던데, 이게 환율이 어쨌든 1,400원 전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 이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오늘도 사실은 좀 샀고요. 그 전에도 좀 지난 2일인가도 좀 샀었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좀 모습이 좀 일단 있고, 두 번째가 뭐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고 쭉 말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운용의 좀 폭이 좀 넓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 그동안에 환율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템포가 빨라지는 게 뭐 이런 식의 한 두 가지 정도 환율 관련돼서는 우리와 놓고만 보면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 내수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도 사긴 샀지만 사실 신용만한 모양새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그동안 팔았던 거에 비하면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원화가 초강세가 갑자기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변 통화, 그러니까 사실 메인 이슈에 해당되는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통화, 특히 이제 위안화의 어떤 움직임과 연동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위안화 강세 요인이 나오게 될 때 우리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은 또 우리 거기가 주춤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1,400원까지 그냥 찍어버릴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위안화 강세를 중국이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에 반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결국 가지고 홍콩 달러를 갖다 집중 공략을 하면서 이제 압력을 가할 건데, 1차적으로는 지준을 낮추면서 대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발표했던 거는 여전히 자기네들은 추가적으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에 나섰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면서 트럼프가 정말 끝까지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비레크먼이 지난번에도 그 상호관세 유예 관련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서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게 발표가 났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90일 유예가.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비레크만이 좀 먼저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성인만 보여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의외로 장을 갖다 조금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가 강세로 바로 돌아오는 그런 네. 상황은 안 나온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한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그 위안화라든지 또 대만 달러라든지 홍콩 달러 이런 쪽이 그래도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원화 약세가 기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숨 쉴 틈은 분명히 생긴 거고 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긴 해요. 뭐 오늘 제가 따로 질문은 그거만 놓고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당장 대선이 이제 다음 달 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뭐 대선은 이번에는 크게 무난하게 치러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뭐 이를테면 금리를 좀 내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화 정책을 좀 먼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주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경기부양책 지금 뭐 추경도 뭐 12조 한다고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 가지고 추경에 효과를 낸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 편성 규모도 좀 늘리고 등등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경기부양책들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를테면 6월 이후의 장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올해 증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었던 데는 다 돈을 풀었던 데입니다. 그렇죠. 유럽, 중국,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고점을 확인하고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뭐 8위안을 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약세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네.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 역시도 어떤 돌발적인 변수만 아니라 그러면 네. 크게 좀 제한된다고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시각에서 봤을 때 경기 부양을 하고 그렇죠. 돈을 풀고 거기다가 환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투자 유인은 더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긴 한데 아마 6월 달인가 그 MSCI 선진지수 그 관찰 대상국 그 편입 여부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조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그 요건에 가장 근접하게 지금 맞춰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도 완전 재개를 했고 그런 것 하고 맞물려 버리고 여기에 이제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가 비레크만 얘기처럼 장기적으로 좀 유예되고 그래버리면은 생각보다 강한 그렇죠. 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사님이 사실 그동안 쭉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했던 계속해서 이제 내려눌렀던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어느 하나 명확하게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분위기는 하나씩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시장을 뭐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상황들 모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요즘에 그 여의도 쪽에 뭐 운용사 쪽이나 이런 쪽 관계자분들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은 국장을 되게들 많이들 이렇게 미장보다 좋게 보는 분들이 그 인터뷰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미장보다는. 개인 투자들은 물론 뭐 레버리지까지 해가지고 미장을 많이 요즘에 투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사님도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장보다는 국장이 좀 더 좋게 보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거겠네요. 현재까지도 미장부장 국장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미장부장 국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우리는 경기가 아직은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갖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막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유예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 가지고 운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업종 가운데서도 수혜를 볼 업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준다고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그 원달러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원달러가 약세보다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석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그 전 세계 독재자로서 남은 기간을 갖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힘 빠진 그 나이든 노인네로서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를 그냥 그렇게 갈 것이냐가 아마 올 연말 전에는 결정나지 않겠느냐. 아, 되게 일찍 얘기는, 보시네요. 그 얘기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지르고 흘겨보면 알아서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지금 분위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옆나라 캐나다는 이미 맞짱을 뜨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조차도 지금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저는 일본 재무상이 그 미국 국채 이걸 가지고 그 관세 협상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얘기를 더 나가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엔화 강세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엔캐리 한번 당해봐. 물론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되면 같이 충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제스처만 보여줘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럼요. 아는 그 베센트 장관은 또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그럼요. 로직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고개 숙여주면은 남은 4년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우리가 중국하고 공조를 한다 이런 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중국도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집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응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를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피곤해가지고 과로로 뭐 어떻게 되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초 체력이 훼손되지 않고 글쎄요.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올 연말 전에 관세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트럼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말 안에 트럼프가 4년의 독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힘 빠진 그런 모양새로 이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이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끌고 간다는 얘기는 이 관세 협상을 우리가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도 늦추면 늦출 거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사실상 지금 일본이 요구하는 걸 보면은요, 연나라 일본이 지금 저는 이번에 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 관세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로를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다 공장을 짓게 되는 순간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고용이 다 미국으로 뺏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 시장 본다고 해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그게 무슨 마치 하나의 공적인 양, 역대 뭐 그 정부들을 보면은 뭐 미국 투자 얼마 한 걸 마치 자랑인 양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일자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 산업의 어떤 경쟁력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최대한 우리 걸 지킬 수 있는 건 지켜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좀 피곤하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실제로 그게 지켜졌을 경우에는 그 뒤에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탄력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관세 유예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게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되는 거죠. 근데 편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환의 움직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환이 원화가 강세가 기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의외의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정말 작년에 정말 큰 고난을 딛고 올해는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혹시 뭐 환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 말고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5월 꼭 5월로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사님 이것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경제에 변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지금 뭐 당장에 우리 시장을 크게 누르고 있는 거는 관세이고 또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사실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랗게 이제 볼만한 것들은 뭐 결국 대선인데 근데 이제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테마주 뭐 이런 쪽으로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제한돼 있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못했던 게 이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쪽이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 많은 부분을 좀 고려해줘야 될 거고 그런 것에 의해서 수혜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보이그룹 하나가 이제 콘서트가 이제 중국에서 확정이 됐다고 엔터 나왔었죠. 쪽으로 예.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인가 아마 이제 종합 공연 같은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진핑 주석이 뭐 이제 또 에이펙에 참석 얘기도 10월에 했고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 결국 가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한한령을 위시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알게 모르게 좀 발을 묶어놨었던 부분들을 풀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그러면 이제 한한령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굉장히 신중하셨거든요. 이건 좀 봐야 된다. 걔네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사님 생각도 좀 이렇게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엔터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가능성을 근거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엔터 주식을 추천을 계속 했었고요. 맞아요, 계속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현재 중국의 스탠스가 한국을 팔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그랬다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일본은 사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래도 한국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을 옛날 사드 때처럼 그냥 막 두들겨 패면은 당연히 뭐 미국으로 좋든 싫든 그렇게 붙어버리게 될 경우는 자기네들이 입지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공교롭게도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죠. 한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서 이제 결과도 6월에 이제 나오고 하면 사실 이제 10월이면 불과 몇 달 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새 대통령을 이제 이를테면 좀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어쨌든 요즘 멘토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더욱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터주에게는 아마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아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황 관련돼서 다양한 뭐 변수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사님 사실 되게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뭐 낙관적인 또 장밋빛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그동안에 이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사님과 방송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그런 시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